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90만원입니다. 690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7만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비록 7만원이지만 정말 의미있는 수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종일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어제까지 어디가 쫓기는 듯이 그냥 막 매매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루종일 그냥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에서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좀 차분하게 하루를 지켜봤다는 그 부분이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지금 꼬여 있는데요. 매듭을 잘 풀지는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영상 올리고 나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조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단점들을 반복되는 단점인데요. 원인을 찾아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플러스 7만원으로 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지난밤에 미정시는 뭐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했다 그러는데 뭐 상승한 수치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도 뭐 횡보하는 것 같고 나스닥 지수가 모양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상승이 힘에 붙여 갖고 내려오려고 하는 느낌을 조금 받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감, 이게 지금 계속 작동을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왠지 불안감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로 봤을 때는 모양이 별로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오늘 거의 뭐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가 좀 특이했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코스닥에서 1,4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딱 시작할 때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상승 전환해가지고 매수로 바뀌면서 쭉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1,466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버리니까 그동안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계속 받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버리니까 코스닥 지수 5분봉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존과 다른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지금 만기죠. 6월에.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6월 10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선물 옵션이 만기되기 때문에 이 파생 쪽에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매수를 갖고 있는 데서 추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콜 매수, 풋 매도 해갖고 풋을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풋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아래쪽으로 빠질 위험성은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밑으로 빠질 위험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콜을 또 추가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잡는 것 같고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만 없다면 국내 증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 쪽으로 일단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날 때 풀배팅으로 현금 없이 그냥
전체로 주식 100%로 지금 다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국내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좋아 보이니까 풀베팅으로 한번 분산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한쪽으로 몰지 않고 100만 원씩 쫙 나눠 가지고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인데요. 오늘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게 삼성전자가 강하게는 아니죠. 삼성전자 치고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고 봅니다. 한 2.5%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으로 잡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만약 올라간다면, 지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가면 또 이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코스닥 지수를 덩달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삼성전자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반도체 부품 쪽은 이미 다 올라가 버려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구경만 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제가 어제 수산중공업하고 알루코 100만원씩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산중공업 1% 정도 올라갔고 알루코가 한 2% 정도 올라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수산중공업은 정세균 전 총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해서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알루코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세균 전 총리 관련주 쪽 의미도 좀 있는데다가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 통 이런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이쪽 관련주로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걸 한 번으로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해가 실패하고 이번이 네 번째니까 그냥 제 느낌상 네 번째 도전은 거의 뚫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했다고 했는데요. 5일선 지키는 거 보고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뚫고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요. 100만원치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그 다음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5.7%인가 나왔는데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낮은 편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한 30%대고 이재명 지사 20 몇 %대 뭐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 이낙연 전 총리가 한 10% 전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되는데요. 5.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어제 댓글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나 이준석 관련주, 이준석 당대표 후보죠 지금. 그래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삼부산업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지금 오늘 코맥스 병원에 CCTV를 강력하게 설치해야 된다, 강제로라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코맥스가 이재명 관련 주면서 CCTV 관련해 가지고 계속 기회만 보고 있다가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니까 바로 이재명 관련주 해갖고 상한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동신건설하고 동신건설인가요? 맞죠? 그 다음 프리엠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들고, 오늘 재료가 있어서 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도 여전히 좋긴 한데, 왜 제가 굳이 지지율 5.7%밖에 안 나오는 정세균 전 총리 관련주를 잡느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좋은 거 맞습니다. 확실하게 곧 대선 출마를 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보를 봤을 때. 그래서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간 건 맞는데, 워낙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추가로 더 먹을 게 있느냐, 여기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 지사도 오늘처럼 무슨 재료가 뜨는 종목들은 급등할 수 있는데 기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빼고 나면 그다음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참신하고 젊고 해서 당대표 쪽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 이해가 되는데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 상당히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층으로 인해 가지고 페미 논쟁 뭐 이런 것들에서 그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저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허경영 씨가 대권 후보 나왔을 때 3등 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그 나와가지고 박근혜 후보하고 그다음 그 이명박 후보 때인가 그 할 때 여튼 그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 허경영 후보가 그게 이제 이유가 허경영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사이익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인지도가 있는 부분이 젊은 어떤 감각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기존 그 정치인들에 대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로 인한 반사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 된다고 해서 뭔가 그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대선 테마주로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쉽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 정세균 총리로 제가 그 잡는 이유는 그 지지율 5.7%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3등밖에 안 되죠. 4등이죠. 4등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4등에서 3등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친문 지지자들 쪽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그 전 충남지사 쪽 그 지지자들이 정세균 총리 지지자 그 캠프 쪽으로 왔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문 세력들이 밀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보다 더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와갖고 악재들이 많아서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 이재명 지사하고 붙었을 때 성산이 제가 봤을 때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만약 안 되겠다 싶으면 합리적인 선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꺾기 위해서 친문 지지자들이 정세균 총리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안 될 줄 알고 빠져 있어서 바닥권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제 좀 있으면 곧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해야 되죠. 대선 후보 경선 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결했을 경우에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그 단일화 쪽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럴 때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수산중공업하고 알루코 두 종목 현재 100만원씩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늘 잡은 종목 중에 우리기술투자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리했다가 오늘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기술투자요. 이 종목 다시 잡은 이유는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 이게 찌라시 비슷한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외신의 신문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 빌미해서 만약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다시 허용하게 된다 이러면 이 결제를 중단한다는 악재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들어올리는 모습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정부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상화폐가 좀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하는 이 부분에서 단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체
그 가상화폐 이 기법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기법 자체가 최신 어떤 기법 그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를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장 그 쓰임새가 좋다고 보는 이 가상화폐 쪽이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800 정도 선을 일단 제가 그 반등 목표치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4,800 정도로 봤습니다. 지난번 올라갈 때 4,900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면 4,8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이번에 올라가면 이걸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서 만약 이게 위로 올라간다면 가상화폐 관련주인 업비트의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쪽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200만원치 담았습니다. 그 종목당 100만원인데 제가 최고 담을 수 있는 걸 200만원까지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리해가지고 지금 200만원치 우리기술 투자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기술 투자 뭐 ATM 인베스터 이 두 개 비슷하게 가고요. 비덴트하고 위지트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좀 그 실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많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그 미정시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그 티플렉스 어제 팔았었는데 오늘 다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 종목 잡은 이유는 2차전지 관련해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잡았는데,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이 또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유니온이 쫙 올라가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 동국 아렌에서도 얘가 좀 가벼워 보이네요. 쫙 올라가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종목이 그 대장격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티플렉스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아 보여서 많이 못 먹더라도 그 위험하지 않은 종목 쪽으로 잡자 해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100만원 잡았고요.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100만원치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 장 끝날 때 마지막 종가에, 이건 솔직히 잘한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잡았습니다. 휴마시스 100만원,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는 그 잔액이 82만원 밖에 없었어요. 82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확진자 숫자가, 국내 확진자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제 680명 정도 나왔고 오늘도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한 700명 정도 선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는 여기서 확 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은데 재수 없으면 여기서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백신 접종이 6월 말이 돼야 1,500만 명 정도 맞죠. 그 다음 9월달 돼야 백신이 어느 정도 맞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했을 때 확진자가 좀 확 늘어날 그런 위험성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한번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닐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양봉으로 돌려서 끝났죠. 그래서 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종가에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그 확진자 숫자를 봤는데 미국이 6,000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8,000명, 19,000명 가는 것 같고 영국이 지금 4,000명대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백신 접종으로 반드시 끝났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남아서 일단 종가에 잡았습니다. 가볍게 잡은 거니까요. 너무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잡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개업으로 급락해서 출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적어도 확진자는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확진자 이 숫자 나오는 거 봐서 어제보다 또 활동이 좀 많이 나오는 한 700명대 넘어가는 숫자가 나온다면 내일장에 한번 기대를 살짝 해보고요. 확진자가 확 줄어서 나온다면 그 내일 장 시작할 때 바로 그냥 시작하기 전부터 던져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
큐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원씩 분산해서 하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손실을 할 때 항상 보면 그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몰려가지고 몰빵해가지고 그 얼마 안 빠졌는데도 한 1, 2%밖에 안 빠졌는데도 손실이 아주 크게 나오는 이 그 단점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여러 종목으로 분산했을 때는 큰 손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정착시키도록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또 그 장중에 계속 몰입해서 보다 보면 이쪽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다른 거 막 팔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도록 이번에는 좀 분산해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계속되는 손실을 끊고 약간의 수익으로 마감을 하게 돼서 사실 오늘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다 팔아버리고 그냥 쉬어버릴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 조금은 회복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여전히 뭐 해외 증시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긴 한데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오늘은 그 풀배팅으로 종목을 보유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